그림자 아래 빛을 스케치하다 까만 밤하늘에 박힌 별들처럼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배경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난다. 하지만 그 빛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림자와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지 26의 강하루는 아직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햇살 아래 건강하게 그을린 듯한 에스프레소 빛 피부는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유독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이곳, 대한민국 서울의 경쟁적인 디자인 업계에서는 종종 보이지 않는 낙인이자 꼬리표가 되었다. 최고급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 한복판,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유리 건물에 자리 잡은 국내 최고를 자부하는 디자인 회사 아트누보. 그 좁고 높분을 뚫고 당당히 입사한 첫날, 하루의 심장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거의 상처들이 만들어낸 익숙한 불안감으로 세차게 요동쳤다. 그녀의 포트폴리오 속 번뜩이는 재능과 독창성은 이미 까다롭기로 소문난 서류 심사와 여러 차례의 실무 면접 과정에서 여러 번 입증되었지만 통유리로 된 회전문을 밀고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수많은 시선들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엇인가를 담고 있었다. 마치 처음 보는 희귀종 열대어를 관찰하듯 혹은 숨은 그림이라도 찾듯 그 시선들은 끈질기게 그녀의 얼굴과 목선 그리고 옅은 색 블라우스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의 피부색에 머물렀다 사라지곤 했다. 저 친구가 이번에 새로운 신입 디자이너인가 봐. 와, 피부색이 정말 독특하네. 외국에서 살다 왔나? 소리 없는 속삭임들이 마치 미세먼지처럼 쾌적해야 할 사무실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니는 듯했다. 하루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귓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디자인 1팀 최민준 팀장. 그는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트누보의 최연소 임원 후보로 거론될 만큼 뛰어난 능력과 화려한 실적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회사의 젊은 스타이자 모든 신입들의 선망과 동시에 질투의 대상이었다. 최고급 맞춤 수트와 은은하면서도 값비싼 향수, 그리고 손목에서 절제된 빛을 발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는 그의 성공과 자신감을 말없이 대변하는 듯했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하루에게 내민 그의 악수는 예상외로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기보다 어깨 너머 어딘가를 향하는 듯한 그의 미묘한 시선, 그리고 스치듯 그녀의 피부색을 마치 감정이라도 하듯 위아래로 훑는 그 짧고도 영원 같은 순간에서 하루는 본능적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불편함과 불쾌감을 동시에 느꼈다. 마치 값비싼 예술품의 진위를 가늠하듯 혹은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영역 안으로 불쑥 침범한 이물질을 경계하듯 그의 아름다운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오만함과 경멸 어린 경계심이 짙게 서려 있었다. 우리 팀에 아주 컬러풀한 인재가 왔군요. 강하루 씨, 아트누보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긋하고 매력적인 중저음의 목소리였지만 유독 컬러풀하다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며 입꼬리를 살짝 비트는 그의 말투가 하루의 귓가에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그것은 과연 순수한 칭찬인가? 아니면 세련된 포장지로 감싼 교묘한 비꼼인가? 하루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애써 긴장을 감추고 어색하지만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등줄기에는 이미 차가운 식은땀이 흥건히 흐르고 있었다. 팀원들과의 첫 공식적인 인사 자리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의례적이고 사무적인 친절함을 보였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마치 투명하지만 단단한 유리벽처럼 보이지 않는 선이 굵게 그어져 있는 듯했다. 그들은 하루에게 형식적인 악수를 건네면서도 그녀의 눈보다는 다른 곳을 보거나 잘 부탁드립니다. 혹은 앞으로 같이 열심히 해봐요와 같은 상투적인 질문 몇 마디만을 건넬 뿐 그 이상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인간적인 호기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루는 애써 활기차고 명랑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들며 불안한 경고음을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다. 과거 여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와 인턴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미묘하거나 혹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던 차별의 기억들이 마치 악몽처럼 불쑥불쑥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갔다. 또다시 그 끔찍한 시간들이 반복되는 걸까? 이곳은 아트누보는 분명 다를 거라고
오직 내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간절히 믿어도 되는 걸까? 그녀의 불안은 그림자처럼 점점 더 짙어져 갔다. 사무실은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그레이 톤의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높은 천장과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햇살 좋은 날이면 눈부신 자연광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값비싼 디자인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옷차림 역시 하나같이 트렌디하고 감각적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야말로 모든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그런 작업 환경이었다. 하지만 하루에게 그 모든 풍경은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잘 만들어진 거대한 유리 온실 속에 갇힌 이질적인 존재가 된 듯한 숨 막히는 답답함과 이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연 이곳에서 자신의 색깔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첫 팀 과제는 국내 굴지의 음료 회사가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야심차게 준비 중인 새로운 컨셉의 친환경 스파클링 주스 브랜드 런칭 캠페인 전체 시안 작업이었다. 하루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준비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남미 아마존의 원시림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열대 과일과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강렬한 색채 감각,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철학에서 영감을 얻은 그녀의 컨셉은 기존의 밋밋하고 평면적인 친환경 이미지에서 과감히 벗어나 젊고 트렌디하며 동시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독창적인 시도였다. 발표를 듣던 몇몇 젊은 팀원들은 눈을 반짝이며 나지막이 감탄사를 터뜨렸고, 순간 딱딱했던 회의실 안에는 신선하고 긍정적인 기류가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렀다. 하지만 그 모든 희망적인 분위기를 단숨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게 만든 것은 팔짱을 낀 채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으로 하루의 발표를 지켜보던 최민준 팀장의 싸늘하고 냉소적인 한마디였다. 강하루 씨, 수고는 했는데 글쎄요, 아이디어 자체는 독특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너무, 너무 날 것 그대로 아닌가요?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소수의 매니아들을 위한 예술작품 전시회라도 준비하는 겁니까? 클라이언트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팔릴 만한 걸 가져와야죠. 이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는 마치 날카롭게 벼린 비수처럼 날아와 하루의 자신감과 열정을 무참히 난도질했다.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 강하다거나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의 느낌이라는 그의 평가는 마치 그녀의 이국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외모와 어딘가 모르게 촌스럽고 튀는 피부색을 에둘러 공격하는 것처럼 들렸다. 다른 팀원들의 반짝이던 눈빛도 그의 냉정한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불안한 동조와 체념의 빛으로 사그라들었다. 마치 그의 말이 디자인 업계의 절대적인 진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금과 옥조라도 되는 것처럼 그 누구도 감히 다른 의견을 내거나 하루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다. 이후 몇 시간 동안 계속된 아이디어 구체화 회의 시간 동안 하루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거나 아주 가볍게 치부되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른 대안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려 하면 최민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말을 자르거나 그건 이미 우리가 몇 년 전에 다 검토해봤던 사항입니다. 강하루 씨. 좀 더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직 신입이라 시장의 흐름을 잘 못 읽는 것 같은데 선배들 하는 거 잘 보고 배우도록 하세요라며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면박을 주었다. 회의 내내 그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혹은 아직 이 수준 높고 세련된 테이블에 함께 앉아 동등한 자격으로 의견을 나눌 자격조차 없는 미숙하고 볼품없는 신입처럼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당했다. 사무실 통유리창 밖으로는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위압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하루의 마음속에는 이미 짙고 차가운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아트누보에서의 첫 일주일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단단하고 높은 유리벽 앞에서 홀로 처절하게 고립된 듯한 깊은 절망감과 함께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퇴근길 텅 빈 지하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초췌하고 지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하루야. 아직 시작일 뿐이야. 아직은 괜찮을 거야. 결국 내 실력으로 모든 걸 다 증명해 보이면 돼. 그러면 다들 알아줄 거야. 분명히. 하지만 그 처절한 다짐 속에는 그녀 스스로도 이미 확신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이미 희미하게 멍들고 찢겨나가기 시작한 어린 자존심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훨씬 더 혹독하고 잔인한 시련의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이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전개일, 그림자의 잠식, 일상이 된 괴롭힘. 최민준의 괴롭힘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집요하며 잔인한 방식으로 하루의 일상과 영혼을 조금씩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다른 팀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이루어지던 무시와 은근한 비꼼, 그리고 업무에서의 체계적인 배제와 성과 가로채기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마치 자신의 권력을 시험하고 과시라도 하듯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하루를 정신적으로 옥죄어왔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긴급 미팅 정보는 항상 하루에게만 시스템 오류로 인한 전달 누락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녀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마감 직전에 완성한 핵심 디자인 시안 파일은 발표 바로 전날,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감염 의심이라는 더욱더 황당하고 의심스러운 이유로 그녀의 컴퓨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녀가 절망적인 심정으로 간신히 파일을 복구하여 발표 준비를 마치고 나면 그는 이미 다른 팀원에게 같은 업무를 중복으로 지시하여 하루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자신이 하루의 아이디어를 살짝 수정하여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디어였던 것처럼 버젓이 발표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강하루 씨, 아직 회사 전체 업무 처리 방식이나 우리 팀의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물론 신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이런 식의 실수가 반복되면 팀 전체의 성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모르진 않겠죠? 프로 디자이너는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과정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그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는 듯한 위선적인 표정으로 하루의 미숙함과 부주의함을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질책했지만 사무실 내 아무도 없는 자신의 개인 집무실이나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에서 하루와 단둘이 마주칠 때면 그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싸늘하고 잔인한 경멸감을 숨기지 않고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의 아름다운 눈빛은 마치 길에서 마주친 더럽고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했고 그의 조각처럼 잘생긴 입가에는 언제나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는 듯한 비릿하고 잔인한 비웃음이 승리자처럼 걸려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강하루 씨 디자인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우리 회사, 아니 대한민국 최고를 지향하는 아트 누보의 수준과는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유치하고 요란하고 자극적이고 뭐랄까 한마디로 좀 촌스럽다고 해야 하나? 세련미나 고급스러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요즘 글로벌 시장의 소비자들이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고 열광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해외에서는 뭘 어떻게 배우고 돌아온 건지 모르겠네. 혹시 졸업장은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날카롭고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매번 하루의 가슴 가장 깊고 연약한 곳을 인정사정 없이 후벼 팠다. 그녀의 디자인은 분명 독창적이었고 세계적인 명문 디자인 스쿨 유학 시절에는 오히려 그 요란하고 자극적이라고 조롱받는 색감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하고 이국적인 감각이 담당 교수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재능 있는 동료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와 부러움을 동시에 받았었다. 하지만 이곳 아트 누보의 절대 권력자 최민준 팀장 앞에서는 그 모든 빛나는 재능과 독창성이 촌스러움으로 수준 미달로 심지어 회사의 고상한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위험하고 불온한 요소로 매도되고 낙인 찍혔다.
팀원들 전체가 모인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의 공개적인 망신 주기도 점점 더 잦아지고 그 수위 또한 높아져만 갔다. 하루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 회의를 중단시키고 그녀를 자리에서 강제로 일으켜 세워 모든 팀원들이 다 듣고 보는 앞에서 마치 죄인 취급하듯 큰 소리로 모욕적인 질책을 퍼부었고 그녀의 어떤 의견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아예 발표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다. 심지어 그는 회사 내부 메신저나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하루의 피부색과 출신 배경,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에 대해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허위 사실들을 익명으로 조직적으로 퍼뜨리기도 했다. 강하루 씨, 왠지 좀 어두침침하고 음침하지 않아요? 쟤 때문에 우리 팀 전체 분위기까지 칙칙하게 가라앉는 것 같아. 안 그래요? 밤에 퇴근할 때 보면 가로등 밑에서도 잘 보이지도 않겠네. 피부색이 거의 보호색 수준 아니야? 하! 누군가 그의 저급하고 악의적인 농담에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며 던진 경박한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더러운 유리파편이 되어 하루에 이미 너덜너덜해진 자존감을 산산조각내고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점차 사람들 앞에서 입을 굳게 닫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그림자처럼 최대한 지우려 애썼다. 점심시간이면 항상 혼자 구내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허겁지겁 빠르게 식사를 해결했고 저녁 회식 자리는 이런저런 기발한 핑계를 대며 한 번도 빠짐없이 불참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고립의 성 안으로 스스로를 가두어갔다.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그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피멍과 겁아 터져버린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들의 침묵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동조이자 방관이었으므로. 이 유일한 빛, 지수, 연대의 시작. 그렇게 숨 막히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사무실 분위기 속에서 하루에게 유일하게 아주 가끔이라도 숨통을 트여주고 아직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작은 희망을 안겨주는 존재는 패션 디자인팀의 입사 동기인 김지수 단 한 사람뿐이었다. 톡톡 튀는 독특한 개성과 지칠 줄 모르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는 듯한 지수는 처음 아트누보에 입사했을 때부터 하루에게 아무런 편견이나 스스럼 없이 다가와 먼저 말을 걸어주고 살갑게 챙겨주었던 유일한 동료였다. 처음에는 최민준 팀장의 압도적인 능력과 흠잡을 데 없이 젠틀해 보이는 겉모습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막연한 감탄과 존경심을 가졌었지만 유독 하루에게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비상식적으로 대하는 그의 이중적인 태도와 팀 내에서 하루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명백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바로 옆에서 여러 번 직접 지켜보면서 점차 그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함께 분노를 품기 시작했다. 하루야, 너 정말 이대로 계속 괜찮은 거야? 오늘 아침 전체 회의 때 최 팀장 너한테 하는 말들 내가 옆에서 듣기에도 정말 너무 심하더라. 내가 제출한 시안 아이디어 내가 보기엔 정말 신선하고 훌륭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망신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저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야. 어느 날 퇴근 후 지수는 회사 앞 단골 카페에서 혼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하루의 어깨를 뒤에서 가볍게 두드리며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하루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금세 커다란 눈망울 가득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차올랐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속에 차곡차곡 꾹꾹 눌러왔던 깊은 서름과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억울함이 한꺼번에 화산처럼 폭발할 것만 같았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하루의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 떨리고 있는 그녀의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가만히 그러나 힘주어 꽉 잡아주었다. 말보다 더 깊은 조용한 위로와 진심 어린 지지의 온기가 하루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고 따스하게 녹여주는 듯했다. 그날 이후 지수는 하루에 보이지 않는 든든한 셔틀콕이자 가장 강력한 정신적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점심시간이면 일부러 디자인 1팀 사무실까지 찾아와 하루의 자리로 다가가 우리 하루,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힘내야지. 가자. 내가 오늘 특별히 맛집 알아놨어. 라며 그녀의 팔을 씩씩하게 끌었고 최민준의 도를 넘는 부당한 지시나 인격 모독적인 폭언이 있을 때면 다른 모든 팀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침묵하며 방관할 때조차도 유일하게 팀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강하루 씨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 같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해 주십시오. 혹은 팀장님, 그 업무는 현재 하루 씨가 맡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 일정과 병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업무량 조절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그의 절대 권력 앞에서조차도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단호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로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최민준의 칼날처럼 날카롭고 싸늘하며 경멸에 찬 시선이 어김없이 지수에게도 똑같이 향했지만 그녀는 결코 그의 협박과 위협에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작지만 단단한 용기는 하루에게 큰 감동과 함께 미안함을 안겨주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하루야.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분명히 우리 회사 내에도 너처럼 양심 있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숨어서 너를 응원하고 있을 거야. 저런 식으로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 절대로 하늘이 가만두지 않아.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알았지? 마치 끝없이 펼쳐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득히 길을 잃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홀로 외롭게 허우적대던 하루에게 지수의 존재와 그녀가 매일같이 건네주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격려의 말들은 마치 폭풍 우치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발견한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등대의 밝은 불빛과도 같았다. 비록 그녀를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지옥처럼 춥고 암담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적어도 이 잔혹하고 비정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자신을 조건 없이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다는 그 고마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에게는 이미 꺼져가는 삶의 마지막 의지를 다시 한번 힘차게 불태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절실한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지수의 따뜻한 손을 마주잡고 흐르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몇 번이고 가슴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그래, 아직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고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억울하고 일러. 나도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해. 나 자신의 잃어버린 존엄성과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지수 같은 사람들의 저 순수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3. 비밀의 스케치북, 저항의 언어.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는 가슴 깊이 쌓여가는 고통과 매일 밤낮으로 치밀어 오르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녀의 연약한 영혼의 임계점을 위태롭게 넘어설수록 하루는 더욱더 자신만의 은밀하고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해소하고 동시에 치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 창백하고 외로운 달빛만이 스며드는 차갑고 텅 빈 원룸으로 돌아온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낡고 두꺼운 전문가용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이 느껴지는 그녀의 섬세한 연필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사각거리는 매혹적인 소리를 내며 새하얀 종이 위를 춤추듯 미끄러져 나갈 때마다 스케치북의 텅 빈 공간 위에는 또 다른 놀랍고도 경이로운 세상, 오직 그녀만이 창조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녀만의 강렬한 세상이 숨가쁘게 펼쳤다. 그녀가 창조한 그림 속 세상에서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깊고 매혹적인 에스프레소빛 피부를 가졌지만 현실의 자신과는 정반대로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지혜로우며 세상의 그 어떤 불의와 폭력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거나 타협하지 않는 아름답고 강인한 여기사를 창조해냈다. 여기사의 이름은 아샤였다. 아샤는 밤하늘의 가장 빛나는 별들보다도 더욱 깊고 신비로운 지혜의 빛을 내뿜는 강렬한 눈을 가졌고 정의의 뜨거운 불꽃으로 수없이 벼려낸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검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평화로운 세상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고 약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탐욕스럽고 교활한 어둠의 괴물들과 매일 밤낮으로 맹렬하고 치열하게 맞서 싸웠다.
그리고 그 추악한 괴물들은 종종 너무나도 기이하게 현실의 최민준 팀장의 그 비열하고 능글맞은 특유의 미소를 섬뜩할 정도로 똑같이 닮아 있었다. 아샤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하더라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고 포기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지울 수 없는 슬픔마저도 밤하얀 달빛이나 새벽녘의 별빛처럼 영롱하고 찬란하게 승화시켜 세상을 뒤덮은 어둠의 군세를 물리치고 마침내 새로운 정의와 희망의 시대를 창조해냈다. 하루는 그림을 그리는 그 짧지만 강렬한 시간 동안만큼은 현실의 모든 지긋지긋한 고통과 숨막히는 절망감을 마법처럼 잠시나마 완전히 잊을 수 있었다. 연필 끝에서 매 순간 새롭게 생명을 얻어 태어나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기사 아샤는 마치 그녀 자신의 또 다른 모습, 그녀가 현실에서는 결코 될 수 없을 거라고 체념했던, 그러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되고 싶었던 용기 있고 자유로운 이상적인 자아인 것만 같았다. 스케치북은 그녀의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인 지수에게조차도 보여줄 수 없는 가장 비밀스러운 일기장이자 매일같이 상처받고 지쳐가는 가녀린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였으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폭력에 맞서는 그녀만의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저항의 표현이었다. 언젠가 이 미완의 아샤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신처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상의 그림자와 힘겹고 외롭게 싸우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나마 혹은 희미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용기의 불씨라도 전해줄 수 있기를. 하루는 매일 밤 어두운 창밖 하늘의 희미한 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꿈꿨다. 그 꿈은 마치 새벽녘의 안개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확실해서 금방이라도 한숨처럼 부서져 사라질 것만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절실한 것이어서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가진 힘을, 예술이 가진 치유와 저항의 힘을 어렴풋이나마 믿기 시작하고 있었다. 4. 결정적 기회, 그리고 더욱 깊어지는 위기. 창립 10주년 프로젝트 시간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심하고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아트누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특별 프로젝트 공모전이 회사 전체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서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래를 디자인하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의 창조적 융합이라는 거창하고 도전적인 주제로 열리는 이 공모전은 단순한 사내 행사를 넘어 아트누보의 향후 10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업계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기 위한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행사였다. 당연히 우승팀에게는 파격적인 상금과 특별 인센티브는 물론 업계 최고의 영예와 함께 개인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눈부신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였다. 모든 팀들이 사활을 걸고 프로젝트 준비에 매달렸다. 최민준 팀장은 디자인 1팀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회사 내 차기 핵심 리더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 공모전 우승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 구상 단계에서부터 의도적이고 교묘하며 치밀한 방식으로 하루를 철저히 배제시켰다. 중요한 아이디어가 오가는 핵심 팀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선 하루에게 형식적인 발언 기회조차 거의 주지 않았고 핵심적인 시장 조사 자료나 클라이언트의 내부 정보 등은 자신과 평소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몇몇 고참급 핵심 팀원들과만 은밀하고 독점적으로 공유했다. 그리고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혹은 자선 활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하루에게는 전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도도 낮고 예산 배정도 거의 없으며 성공 가능성 또한 지극히 희박해 보이는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대상 공공 디자인 접근성상 방안 연구 및 프로토타입 제안이라는 누가 봐도 구색 맞추기용의 생색내기식 세부 과제를 마치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던져주듯 툭 하고 떠맡겼다. 강하루 씨는
아무래도 이런 따뜻하고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주제가 본인의 순수하고 착한 이미지와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렇죠.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말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성의껏 해봐요. 팀 전체 최종 성과에는 어차피 크게 영향 없을 테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죠. 의외의 결과가 나올지. 그의 위선적인 말과 가식적인 웃음 속에는 칼날보다 더 차갑고 잔인한 조롱과 멸시, 그리고 주제 파악이나 제대로 하라는 무언의 강력한 압력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업무 배제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하지만 하루는 그의 의도대로 쉽사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최후의 보루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과 알 수 없는 오기가 그녀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야생마 같은 투지를 격렬하게 일깨웠다. 그녀는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이라는 단어에서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눈부시게 화려한 디자인의 홍수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점점 더 투명하게 잊혀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픈 모습, 그리고 어쩌면 그 쓸쓸한 그림자 속에 위태롭게 투영된 자기 자신의 외로운 모습을 동시에 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미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그날부터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밤낮 없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국내외의 수많은 성공 및 실패 사례 논문들을 읽고 분석했으며 실제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며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디자인은 더 이상 단순한 개선안이나 형식적인 연구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별과 편견 없는 따뜻한 기술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그녀의 피맺힌 절규이자 간절한 염원이었으며 빼앗기고 짓밟힌 자신의 존엄성과 인간적인 가치를 되찾기 위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투쟁의 생생한 기록이었으며 동시에 아트누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위선적이고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그 무엇보다도 날카롭고 정의로운 고발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희망의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빛은 아직 미약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었다. 반격의 서막, 증거, 그리고 웹툰, 그림자 사냥꾼 최민주는 처음 하루에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구석진 과제를 떠넘겼을 때만 해도 그녀가 별다른 창의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지쳐 포기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예상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정확히 의도하고 기대했던 바였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우연히 야근 중이던 하루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어깨너머로 엿보게 된 후 그는 심상치 않은 불안감과 함께 강렬한 위기감을 동시에 감지했다. 하루의 아이디어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너무나도 깊이 있고 구체적이었으며 인간에 대한 따뜻한 통찰력이 넘쳐 흘렀다. 특히 그녀가 제시한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이 절묘하게 결합된 시각적 컨셉은 기존의 어떤 디자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강렬하고 독창적이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고 깊은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하루에 이 작업물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호평이라도 받게 된다면 자신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메인 프로젝트 전체가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진부해 보일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팀 내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리더십과 아트누보 전체에서의 독보적인 입지가 하루아침에 심각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그는 극도로 초조해졌고 분노했다. 그는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하루의 아이디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부터 폄하하고 깎아내리면서 강하루 씨, 이건 너무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아이디어 아닙니까? 디자인은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업은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무슨 자선단체가 아니라고요. 뒤로는 그것을 자신의 메인 프로젝트에 최대한 티 안 나게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교묘하게 통합하거나 완전히 가로챌 더욱더 음흉하고 치밀한 계획을 밤새워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에게 일부러 잘못된 시장 조사 자료나 왜곡된 통계 데이터를 건네주거나 핵심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고 먼저 약속해놓고는 정작 마감 직전에 말을 바꾸어 기술 지원팀의 협조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열하고 치사한 방식으로 그녀의 작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방해했다. 심지어 그는 야근하는 하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녀의 회사 컴퓨터에 몰래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작업 중인 핵심 디자인 파일들을 훔쳐보거나 중요한 아이디어가 담긴 부분을 자신의 USB에 몰래 빼돌리는 등 범죄와 다름없는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최소한의 양심이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성공에 대한 탐욕과 경쟁자에 대한 비열한 질투심만이 번쩍이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최민준의 수상하고 음험하며 명백히 불법적인 움직임을 가장 먼저 날카롭고 정확하게 감지한 것은 역시 평소 하루를 친언니처럼 아끼고 걱정하던 지수였다. 그녀는 최근 들어 최민준이 유독 하루의 자리 주변을 의문스럽게 맴돌거나 그녀의 작업물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캐묻고 관심을 보이는 것을 여러 번 이상하게 생각하며 목격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밤 회사에 두고 온 자신의 개인 물품을 챙기러 잠시 다시 사무실에 들렀다가 어두컴컴한 사무실 안에서 최민준이 주변을 살피며 몰래 하루의 컴퓨터를 뒤지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하루야,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아무래도 최 팀장 그 인간이 네 아이디어를 통째로 도둑질하려는 속셈인 게 분명해. 내가 어젯밤에 똑똑히 봤어. 그 인간이 네 컴퓨터 뒤지는 거. 정말 소름 끼치고 역겨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야. 당장 뭔가 확실한 수를 써야 해.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극도로 흥분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하루에게 자신이 목격한 충격적인 사실을 다급하게 알렸다. 하루는 지수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과 함께 알 수 없는 뜨거운 분노와 용기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화산처럼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는 그날부터 지수의 전폭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으며 최민준의 파렴치하고 악랄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다. 그와의 모든 중요한 대화는 최신형 스마트폰의 고성능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단 하나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기록했고 주고받은 모든 업무 관련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은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철저하게 화면 캡처를 하여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했으며 자신의 모든 작업 파일들은 매일 시간대별로 버전 관리를 하여 꼼꼼하게 백업하고 파일 생성 날짜와 최종 수정 기록, 그리고 아이디어의 원본성과 독창성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하게 확보해 나갔다. 동시에 하루는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안식처이자 무기였던 스케치북 속에만 존재했던 그림자 사냥꾼의 이야기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고품질의 디지털 웹툰 형식으로 빠르게 발전시켜 나갔다. 주인공 여기사 아샤는 이제 제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고 지혜로우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비열한 함정과 음흉한 계략으로 자신의 눈부신 빛나는 성과를 송두리째 가로채려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어둠의 마법사. 누가 봐도 최민준을 너무나도 빼다면에게 맞서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스펙터클하며 통쾌한 정의에 장엄하게 벌여나갔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억눌리고 짓밟혔던 모든 분노와 슬픔을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아름답게 승화시켰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불굴의 용기와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투지를 매일 밤새도록 불어넣었다. 어쩌면 이 미완의 웹툰이, 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강렬한 그림들이 그 어떤 날카로운 논리의 말이나 빈틈없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저 추악한 위선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남김없이 밝히고 심판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정의의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굳게, 아주 굳게 믿었다. 반격의 서막은 그렇게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밤 속에서 가장 밝고 찬란한 새벽의 빛을 향해 조용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오르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한 번의 결전의 순간뿐이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3. 절정 1. 가면 벗겨지는 순간. 최민준의 화려한 쇼 프로젝트 최종 발표일. 아튼 후보의 가장 넓고 웅장한 대회의 실은 회사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임원들과 각 팀의 팀장들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긴장되고 상기된 시선은 온통 발표 순서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디자인 1팀의 팀장 최민준에게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세팅된 최고급 수트 차림으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자신감 넘치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손에는 최종 발표 자료가 담긴 반짝이는 크리스탈 USB가 마치 승리의 트로피처럼 들려 있었다. 최민준의 프레젠테이션은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화려하고 매혹적이었으며 그가 제시한 미래지능형 도시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사용자 맞춤형 통합 디자인 솔루션은 대담하고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회의실을 가득 채운 모든 임원들의 아낌없는 감탄과 우레와 같은 찬사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특히 그가 발표 말미에 마치 감동적인 연설을 하듯 강조한 첨단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과 따뜻하게 동행하며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착한 기술, 따뜻한 디자인이라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슬로건과 그 슬로건의 철학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 컨셉들은 회의실에 모인 많은 이들의 고개를 깊이 끄덕이게 만들고 심지어 몇몇 감성적인 임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게 만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슬로건의 핵심 철학과 눈부신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곳곳에는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강하루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부어 밤샘 연구와 처절한 고민 끝에 홀로 창조해낸 독창적이고 소중한 아이디어들이 너무나도 교묘하고 파렴치하며 뻔뻔하게 도둑질되어 깊숙이 녹아들어 있었다. 그는 사실상 강하루의 영혼과 열정, 그리고 미래까지 통째로 훔쳐 자신의 화려하고 위선적인 가면을 더욱더 그럴싸하고 완벽하게 치장하는 데 사용한 것이었다. 그의 쇼는 완벽에 가까웠다. 2. 진실의 목소리, 하루의 반격. 최민준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발표가 마침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와 함께 끝나고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임원들의 찬사와 부러움 섞인 질의응답이 한창 열광적으로 오가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가장 뒷자리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있던 강하루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조용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손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일제히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최민준의 잘생긴 얼굴에 순간 당혹감과 함께 불쾌함, 그리고 일말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게 숨기고 평소처럼 능글맞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강하루 씨, 혹시 저의 이 완벽한 발표에 대해 개인적으로 추가로 하실 말씀이라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제 이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프레젠테이션에 너무나도 큰 영감이라도 받아서 뭔가 우리 회사 전체를 위한 아주 특별하고 창의적인 제안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요? 좋습니다. 신입이라도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의 말에는 숨길 수 없는 날카로운 조롱의 가시와 함께 감히 내까짓게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는 듯한 오만하고 위협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선명하고 섬뜩하게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하루는 더 이상 과거에 나약하고 소심했던 그녀가 아니었다. 하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투사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 앞으로 똑바로 걸어 나갔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되고 있었다. 심장은 마치 가슴을 찢고 튀어나올 것처럼 통제할 수 없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침착했으며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깊은 두려움이나 불안한 망설임 대신 마치 잘 벼린 강철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한 정의의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신의 소중한 USB를 최민준이 사용했던 노트북에 조금의 떨림도 없이 침착하게 연결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대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세련되고 화려한 디자인의 발표 자료가 아니었다. 거칠지만 살아있는 듯 생생하고 힘있는 그림체, 강렬하고 선명한 색감의 디지털 웹툰의 한 장면이었다. 바로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부어 밤새워 그려온 웹툰, 그림자 사냥꾼의 주인공 여기사 아샤가 비열하고 교활한 어둠의 마법사의 화려하고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그의 추악하고 더러운 민낯을 만천하에 남김없이 드러내는 바로 그 결정적이고 통쾌한 장면이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디자인 1팀의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 혹은 오랫동안 철저히 감춰져 왔던 추악한 진실에 대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루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긴장감으로 인해 가늘게 떨렸지만 회의장을 가득 채운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관통할 만큼 점점 더 또렷하고 힘있는 거대한 울림으로 장엄하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웹툰의 다음 장면들을 마치 한 편의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차분하지만 감정을 실어 차례로 넘기며 최민준 팀장이 어떻게 자신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훔치고 도용했으며 자신을 팀 내에서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고 매일같이 정신적으로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과정 속에서 자신이 느껴야 했던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절망감과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깊은 수치심을 숨김없이 담담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스크린 속 강렬한 웹툰 장면들은 그녀의 고요하지만 날카로운 진실의 고발과 마치 잔혹한 연극처럼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하나의 거대하고 생생하며 반박 불가능한 고발장이 되어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최민준의 잘생긴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다 못해 거의 투명하게 파랗게 변해갔고, 조금 전까지 그의 성공을 축하하며 떠들썩했던 회의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물이라도 끼얹은 듯 절대적인 침묵과 경악,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어서 하루는 그동안 지수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걸고 치밀하게 모아온 최민준의 모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대형 스크린 위에 하나씩 차례로 띄웠다. 최민준이 하루의 핵심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언급하며 다른 팀의 팀장과 은밀하게 나눈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전체 캡처, 하루의 원본 작업 파일 최초 생성 날짜와 최종 수정본 저장 기록, 그리고 최민준이 유사한 컨셉을 마치 처음 생각해낸 것처럼 팀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날짜 사이에 명확하고도 결정적인 시간적 불일치를 보여주는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민준이 인적이 드문 회사 비상계단에서 하루를 따로 불러내 입에 담기조차 힘든 경멸적인 인종차별적인 폭언과 함께 프로젝트에서 자진해서 손을 뗄 것을 교묘하고 악랄하게 종용하고 심지어는 그녀의 커리어를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담긴 고음질의 음성 녹취 파일까지.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는 모든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어서 회의장에 모인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의 편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였다. 그의 추악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3. 폭로와 연대. 침묵을 깬 목소리들. 이것이 제가 지난 몇 달간 이곳 꿈에 그리던 아트누보에 입사해서 매일같이 숨쉬듯 경험해야 했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현실의 전부입니다. 제 피부색이, 제가 가진 생각이, 그리고 저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렇게까지 잘못되고 불편하고 거슬리는 것이었습니까? 저는 단지 다른 모든 동료들과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제가 가진 모든 열정과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토록 가혹한 처벌과 모욕을 받아야만 하는 그렇게나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최민준 팀장님, 하루에 피 맺힌 절규 섞인 마지막 외침은 마치 천둥처럼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과 양심을 후려치며 무겁고 아프게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민준은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미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댔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이미 산산조각 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새빨간 거짓말!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지금 나를 의도적으로 음해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런 치졸한 망상을 꾸며내고 있는 겁니다. 저런 보잘것없는 증거들은 전부 다 교묘하게 조작되고 편집된 거라고요. 대표님, 그리고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제발 저 정신 나간 여자의 추악하고 더러운 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 여자는 지금 명백히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저런 여자 말은 단 한마디도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여기서 끌어내 주십시오. 그의 발악은 처절하고 광기에 가까웠지만 이미 회의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싸늘하고 경멸스럽게 하루에게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바로 그때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그의 위선적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은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지수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또렷하게 외쳤다. 아닙니다. 지금 강하루 씨가 한 모든 말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최민준 팀장님이 바로 옆에서 강하루 씨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하고 모욕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그녀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여러 차례 파렴치하게 가로채려 했던 모든 과정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그리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여러 번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개된 저 충격적인 녹취 파일 속의 비열하고 저급한 목소리,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장담컨대 분명히 최민준 팀장님 본인의 목소리가 확실합니다. 지수의 용기 있는 양심 선언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회의장의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익명으로 하루의 웹툰 그림자 사냥꾼을 남몰래 지지하며 응원의 댓글을 남겨 디자인 두 팀의 한 젊은 남성 디자이너도 마침내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과거에 최민준 팀장님과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오늘 강하루 씨가 겪었던 것과 거의 똑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끔찍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리고 힘이 없어서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야만 했지만 오늘 강하루 씨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큰 감동과 함께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하루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이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회의장 여기저기서 최민준의 과거 알려지지 않았던 부당하고 위선적인 행태에 대한 크고 작은 추가적인 증언들이 마치 한꺼번에 터져나온 봇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작은 목소리들이었지만 그 목소리들은 하나둘씩 모여 거대하고 강력한 진실의 파도가 되어 그동안 철옹성처럼 견고해 보였던 위선과 거짓, 그리고 폭력으로 탐욕스럽게 쌓아올린 최민준의 더럽고 추악한 성을 마침내 속절없이 산산조각내며 무너뜨리고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거짓보다 강한 법이었다. 심판의 시작. 윤서연 대표의 결단.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몰차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던 아트누보의 여성 대표. 윤서연은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과거 여성에게는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대한민국 디자인 업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과 끈질기고 외롭게 싸워 결국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야말로 업계에 살아있는 신화이자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보다 더 단단한 분노와 함께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 하루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최민준 팀장, 지금 이 순간부로 기아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오늘부로 회사 출근 또한 금지합니다. 인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하여 가장 엄중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하루 씨. 윤 대표는 싸늘하고 경멸스러운 시선을 최민준에게서 천천히 거두어 마치 폭풍우 속에서 작은 등대처럼 홀로 외롭게 그러나 당당하게 단상 위에 서 있는 강하루에게로 천천히 옮겼다. 그녀의 깊은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한없는 존경과 진심 어린 미안함이 복잡하게 담겨 있었다. 오늘 강하루 씨가 보여준 그 엄청난 용기와 진실을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에 이 회사의 대표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튼 후보가 그리고 어쩌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방관이 당신에게 안겨준 그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상처와 지울 수 없는 고통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회사 내 감사팀은 물론 외부의 저명한 법률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모든 충격적인 의혹들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가장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내규와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가장 엄중하고 공정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오늘 최종 발표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서연 대표의 단호하고 결연하며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을 듯한 장엄한 선언과 함께 지난 몇 년간 아튼 후보의 가장 빛나는 별이자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최민준의 화려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모든 가면은 마침내 산산조각 나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아튼 후보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던 그가 순식간에 가장 추악하고 비열하며 더러운 그림자로 영원히 전락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만이 마치 납덩이처럼 감돌았고 그 깊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강하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뺨 위로 뜨겁고 짜릿한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정말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나 억울함 혹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고 외롭고 처절했던 자신과의 싸움 끝에 마침내 온전히 되찾은 자신의 소중한 존엄성과 세상의 모든 거대한 부당함과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당당히 승리한 인간의 가장 뜨겁고도 찬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결말 그림자 거치고 정이 마침내 바로 서다. 최민준의 몰락과 아튼 후보의 변화. 윤서연 대표의 약속대로 아튼 후보에는 즉시 국내 최고의 명망을 자랑하는 외부 법률 전문가와 저명한 인권운동가 그리고 신뢰받는 심리학 교수 등이 포함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진상조사위원회가 신속하게 꾸려졌다. 위원회는 한 달여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그러나 그 어떤 외압이나 타협 없이 매우 신속하고 철저하며 투명하게 최민준 전 팀장의 모든 비위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강하루를 비롯한 다른 수많은 익명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면밀하게 조사했다. 강하루가 최종 발표회 자리에서 용기 있게 제시했던 모든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그의 핵심적인 혐의들을 입증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또한 강하루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 이후 최민준의 과거 추악한 행적들에 대한 익명의 추가적인 제보들이 회사 내부 게시판은 물론 외부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서까지 마치 터져나온 본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다른 재능 있는 팀원들을 향한 교묘하고 악랄한 가스라이팅과 상습적인 성과 가로채기 시도, 그리고 특히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미묘하면서도 지속적인 성희롱적 발언들과 권력형 갑질까지 그동안 그의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던 성공신화와 젠틀한 이미지 뒤에 철저히 숨겨져 왔던 추악하고 비열한 진실들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속속들이 남김없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결국 최민준은 아튼 후보의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임되었고
회사 내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겁고 치욕스러운 징계인 파면 통보를 받았다. 그의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렸던 화려했던 모든 경력과 업계 최고의 스타 디자이너라는 눈부신 명성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졌고, 한때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던 대한민국 디자인 업계에서도 그의 이름은 이제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표절범이자 악질적인 직장 내 성폭력 및 괴롭힘 상습 가해자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치욕스러운 낙인과 함께 빠르게 퍼져나가며 사실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하고 영구 퇴출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젊은 날부터 광적으로 집착하고 갈망했던 성공과 최고의 엘리트라는 달콤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천박하고 저열한 욕망과 추악한 민낯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고 처참했다. 그는 자신의 갑작스럽고 완전한 몰락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한 끝없는 원망과 저주, 그리고 지독하고 병적인 자기 연민이라는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영원히 추락하며 침잠에 들어갔다.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구원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트누보는 회사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일면에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공식 사과문을 즉각 게시하고, 직접적인 최대 피해자인 강하루를 비롯한 모든 익명의 피해자들에게 회사의 대표인 윤서현이 직접 머리 숙여 공개적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회사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뼈아픈 자기의 반성의 계기로 삼아 회사 내 윤리강령과 행동규범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강화하고,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직원이 자신의 인종, 성별, 나이, 출신, 배경, 그리고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을 마음껏 안전하게 펼칠 수 있는 건강하고 투명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전사적으로 시작했다. 직장 내 모든 종류의 괴롭힘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이 전 직원 대상으로 분기별 의무 교육으로 지정되었고,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외부 독립기관이 운영하는 내부 고발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고 강화되어 언제든지 누구라도 안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강하루가 목숨을 걸고 제안했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아트누보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아트누보의 빛나는 역사에 단순히 안타까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거대한 조직의 뿌리 깊은 부당함과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마침내 정의를 바로 세운 용기 있고 지혜로운 진정한 영웅으로 당당히 그리고 영원히 새겨졌다. 그녀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 것이었다. 빛을 향한 발걸음, 하루의 성장과 새로운 시작. 모든 거세고 잔인했던 폭풍이 마침내 지나간 후 강하루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둡고 축축한 그림자에 자신을 가두거나 세상의 부당한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자기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증명해냈고, 세상의 모든 종류의 부당한 시선과 차가운 편견 앞에서 더 이상 과거처럼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내면이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며 동시에 타인의 아픔과 상처에 깊이 공감하고 연대할 줄 아는 따뜻하고 성숙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프로페셔널 디자이너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과거에 깊었던 그늘 대신 밝고 건강하며 자신감 넘치는 환한 미소가 항상 햇살처럼 자리 잡았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디자인들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풍부하며 다채로운 인간적인 색깔과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강렬하게 띠기 시작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이제 그녀만이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한때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저항의 언어로서 개인적으로 몰래 그려왔던 웹툰 그림자 사냥꾼은 아트누보 사건 이후 국내 최대의 유명 웹툰 플랫폼으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으로 정식 연재 제의를 받았다. 자신의 독특한 피부색과 남들과 다른 출신 배경,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류의 부당한 편견과 억압, 그리고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아름답고 강인하며 지혜로운 여기사 아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연재 시작과 동시에 수많은 독자들, 특히 젊은 여성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과 뜨거운 지지를 얻으며 단숨에 인기 웹툰 순위 최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강하루와 비슷한 아픔과 깊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소수자들에게는 깊은 공감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치유, 그리고 절망적인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하고도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물했다. 웹툰 그림자 사냥꾼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공기처럼 숨겨져 있는 소수자를 향한 다양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 그리고 뿌리 깊은 차별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공론화하고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 아닌 특별함으로 존중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는 진정한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하는 의미 있고 강력한 문화적 촉매제가 되어 주었다. 강하루는 이제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를 넘어 자신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개인적인 경험을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눈부시게 승화시켜 세상에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널리 전파하는 진정한 의미의 스토리텔러이자 우리 시대의 아티스트로 당당히 거듭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스케치, 희망을 그리는 디자이너. 그로부터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아트누보의 사무실 풍경은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 경직되고 수직적이며 권위적이었던 무거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훨씬 더 자유롭고 수평적이며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든 직원들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마치 즐거운 축제처럼 활기차고